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다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탄핵 심판 이후로 본인의 이 최종 선고를 미루려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90일 이내에 지금 형사소송 재판의 2심을 선고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 또한 1심에서 또 이런 식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이번 탄핵 재판은 법상으로 따지더라도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사법기능의 원칙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여당에서 보는 건 이재명 대표가 서류 안 받는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전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이게 재판 지연하기 위한 당부 수법이다.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사불명에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주소를 재판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까 전재 의원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적이 또 있다라고요? 주진우 위원의 얘기대로라면? 그런데 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5개인가 진행되고 있고요. 뭐 굉장히 수사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을 임하는 태도를 보면 항상 재판을 늦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내일이 어떤 날이냐? 내일이 12월 19일이잖아요. 판결 선고가 나와요. 수원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원고등법원 쌍방울 관련된 그 판결이 내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1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내일 쌍방울 관련해서 수원고등에서 똑같은 비슷한 그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혐의는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사건도 계속 뭐 재판부 기피하고 뭐 그다음에 배당을 갖다가 바꿔달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이번엔 또 재판부를 기피하는 그런 신청을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재판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헌법 84조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 헌법 84조가 문제가 되냐면, 대통령이 그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는 게 이전에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 것까지도 스탑이 되느냐 계속되느냐. 그런데 지난번 국회 나와가지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과 같은 취지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아,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네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되지 아니할 때 조기 대선을 해서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금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건 중단되는 게 아니라 바로 3심 선고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주 우리나라는 묘한 상황이 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또 만에 하나 네네. 유죄가 나와서 그럼 박탈이에요? 대통령실 박탈? 박탈이 되는 거죠.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선거 또 해야 돼요? 아니,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 조국 대표 생각하면 됩니다. 조국이요? 조국 대표가 대표 아니니까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네.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제3당의 대표였어요. 네. 그런데 12월 12일이었나요? 그때 판결 선고 났잖아요.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 나왔죠. 확정 판결 나왔잖아요. 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니까 동시에 국회의원직도 자동 상실되는데 네. 대통령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묘한 법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는 정정당당하게, 특히 공직선거법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상태로 어정쩡하게 선거가 치루어지고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국가가 또다시 막 이렇게 나라가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굉장히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까. 정익준 변호사님, 이에 대해서 네네. 야당 내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법률에는 대통령은 형사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기소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도 다 중단이다. 뭔 소리냐? 재판을 왜 받냐 대통령이? 이런 반박이 어제 민주당 한 인사가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태까지 선례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 뭐든지 법에 있어서는 네네. 유권에서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대해서 가장 그 강력하게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불러다가 그래가지고 이런 그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처장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대통령이 하더라도 계속된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갖다가 했고요. 헌재 사무처장은요, 법원으로 따지면 법원행정처장하고 동격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네네. 로스쿨 교수도 했잖아요. 아, 그냥 법대 교수예요. 법대 교수도 하셨잖아요. 법대 네네. 교수 출신 보시기에는. 근데 제가 헌법 전공은 아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네. 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야당에서는 그럼 어떻게 봐요, 박수현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하십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런 우리 돌직구쇼를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제 유의 분석 기사들이 간혹 이제 나오고 있죠. 네네. 근데 이것은 국민의 중요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혹시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대로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 대로 대통령직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을 해서 국민에게 그런 상상을 하게 하고 중요한 주권자로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면 그건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그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죄인지 유죄인지 뭐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 무리한 검찰의 기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은 그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해놓은 측면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약 일주일 10일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이사 아까 불명이라고 그랬나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송달을 뭐 늦게 받아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라고 이렇게 가혹하게 비판을 하고 만약에 거기다 더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재판이 진행이 돼서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이 박탈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러한 언론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네.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이 헌재의 심리와 결정 여기에 지금 집중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음 대선과 어떻게 맞물려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논리들 프레임에 절대 민주당은 말리지 않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대선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 자체도 안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언론의 그런 아주 친절하고 깊은 관심이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만 언론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태자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언론에선 말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또 책무라는 말씀도 그 보태겠습니다. 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네. 제가 좀 반론을 좀 네네. 제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빨리 선고가 돼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정혁진 변호사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헌법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럼 뭐 대통령이 돼도 내란 이외의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거 다 진행될 거냐 아니냐. 사실 선례가 없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해석만 지금 분분하거든요.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대표 빨리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헌재에서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대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2심 판결이 나오면 네. 그러면은 이러한 불분명한 여러 가지 왜냐면 뭐 무죄면 무죄대로. 불분명한 이런 해석 뭐 이런 것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러한 그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진다고 한다고 하면 그럼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빨리 2심 재판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불명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의도는 결국은 재판 지연이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죠. 사법부가 여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빨리 또 기일도 또 진행을 하고 네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법조문에서 정한 3개월 이내에 이제 선고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 뭐 3월 정도에는 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오히려 좀 없애려는 네네. 그러한 사법부의 저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표가 검찰의 공소가 터무니없는 소설이다라고 확신이 있다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더욱더 탄력을 얻고 대권 행보를 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무죄를 꼭 단정할 필요는 없는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질문 드렸습니다. 기자들도 당연히 이 대표에게 이런 질문했겠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이 대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